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사주를 보겠습니다. 프로필상에 72년 9월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주가 임자, 부신, 병신일인데, 그러면 신월병화는 화왕하기 때문에 화기가 왕성하니 뜨거우니 이거는 임수로 조후해 주어야 그래야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희망이 있다. 유리한 환경이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화가 왕하다는 얘기는 화가 왕하면 반대쪽 기운인 수기를 보태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화 자체의 기운을 눌러주는 겁니다. 화 자체의 기운을 눌러주는 것은, 그러니까 저 화기를 제해해 주는 것은 무토로 합니다. 무토로 저 화기를 제해해 주면, 그러면 그러니까 무토는 화기를 제해해 주기도 하고, 또 임수가 너무 지나칠 때는 임수가 과다하면 그 임수를 또 제어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이 무토로 제해해 주는 역할이 자기 실력을 쌓는 기운이 됩니다. 실력을 쌓는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월병화가 이렇게 조우해주는 임수도 있고, 자기 실력을 쌓는 무토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존귀하다. 존귀한 사주가 되는데, 이분의 살아온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이 살아온 인생과 부합하지 않는 사주이다. 그런데 저 9월 2일 만약에 23시 30분 이후에 태어났다면, 그러면 사주가 임자, 무신, 정유, 경자가 됩니다. 시가 자시로 바뀌면서 일진도 같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일과 시는 같이 붙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바뀌니까, 사주가 이렇게 바뀌면 신자라는 삼합한 상태에서 신중 임수가 천간에 향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임수 정관격이 됩니다. 임수 정관격이 무인성으로 관인상생을 하지 않고 정관에 적합한 실력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정관이 왕합니다. 임수, 자수, 또 신자의 근한 임수. 그래서 임수가 다해서 이렇게 임수의 기운이 다하기 때문에 관인상생하지 않고 임수가 다하니, 이때는 식상으로 제해야 되는데, 정관을 제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무토라는 상관으로 견관에서, 즉 상관 경관의 방법으로 이 왕한 정관의 기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의 삶은 정관격이 관상하지 않고 너무 정관이 왕해서 그것을 상관 경관의 방법으로
제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사주가 격으로 설명이 되니 이 사주가 합당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월생입니다. 신월의 계절의 기운은 경금이고, 경금은 정경으로 재련해야 되는데 일간 자체가 정환이 정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으로 해서 뭔가 내가 할 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임수로 널리 활용한다. 그러니까 정경으로 뭔가 내 실력을 만들고, 그리고 경임으로 그것을 그 실력을 활용한다. 활용력이 있다. 그리고 이 화와 수 관계는 토로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원래 기토로 정기로 홍로를 만들어서 경금을 재련하고 임수로 시장을 보고 유통을 해야 되는데, 정기가 아니니까 홍로를 만들지 못했고 열을 모으지 못했고, 기토가 아닌 무토로 무임을 원하니 나는 내 전문성보다는 무임으로 시장을 보고 그 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에 자기의 뜻이 있다. 시장에서 활용하는 것에 자기 뜻이 있는 사람이다.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다. 신월이 이렇게 신유라는 방합도 있고, 방함이 있어서 이렇게 갖춰진 자기 주변에 환경도 있고, 또 신자로 삼합도 이루고 있어서 자기의 재능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저 정화가, 신월의 정화는 점점 화기가 쇠해져 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화의 기운이 조금씩 약해지는 시기에 들어섰으니 반드시 간목이나 을목으로 인화해야 되는데, 특히 갑정으로 인화해서 저 정화가 활활 타오르도록 해줘야 되는데 갑정하지 못했습니다. 갑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경금을 재련해서 그걸 임수로 경임, 금생수 하는 것이어서 이 정화가 특별한 큰 전문적 그런 기술이 되지 못합니다. 즉 목생화를 이루지 못했으니 나는 장인은 아니다. 자기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는 아니다. 정화가 뗄감 없이, 간목이나 을목에 뗄감 없이 경금을 재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상의 불, 화공에 떠 있는 불로 재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의 불, 공상의 불, 예술의 불 등으로 경금을 재련한 것이다. 일간 정화 입장에서 사주가 수왕해서 금생수 되어 있는 이 수기가 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수왕으로 정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간목의 인화로 어떤 자기 능력을 만들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고 그렇게 이 수왕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간목을 갖지 못하고 무토, 저 왕한 임수의 기운을 무토로 제방해서 무토로 제방하는 방법으로 저 임수가 왕한 임수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무토로 제방하는 방법으로 저 위험을 극복하고 있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신자 삼합하고 신중 임수가 투간해서 임수 정관격입니다. 임수 정관격, 임수 정관격이 정인으로, 그러니까 임갑이라는 정인으로 관인상생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관에 적합한 자기의 지식, 남들이 인정하는 자기의 전문성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관인상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으로 관인상생해야 학습에 열중하고 성실한 인물이 되는데 무인성으로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 상관경관하니까 합격으로 하명이 되었습니다. 상관경관으로 합격이 되고 하명이 되었다. 정관격 기준으로 하명이 되었다. 정관에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정인을 생화하지 못한 정관은 상관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규의 직을 얻지 못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반듯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어떤 기술이나 영업 등으로 영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됩니다. 이때 천간의 상관은 성실하지 못한 직장생활, 불법, 편법이 되기도 합니다. 정관이 과다하면 격이 너무 과다해도 지나침이 해가 돼서 식상이 필요한데 상관을 만나면 이 사주처럼 상관경관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관청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로비 결탁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대운에서 이렇게 갑진대운의 갑목이 오면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더 채우고, 그리고 정관에 다가서려는 노력, 그리고 정관에 닿을 수 있는 통로의 기운이 되지만, 사주 원국에 있는 상관견관의 원래 습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운과 세운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운에서는 올해 2024년이 갑진년입니다. 즉 운에서 정인이 왔는데 이 사주에 원래 왕하던 경금이라는 정제의 기운이 정인을 경갑 재극인합니다. 이렇게 재극인하면 금극목하면 무토라는 상관이 살아나 상관의 힘이 강력해져서 상관경관의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는 해가 됩니다. 이렇게 경관하면 고소, 고발, 항명, 중단, 퇴직, 그런 일을 겪는 해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 2024년 12월이 병자월입니다. 병자월이면 재극인으로 인한 상관견관이 겁재를 살려 겁재의 쟁재, 병화가
정제를 다시 쟁제하는 쟁제 현상이 생기는 달이 돼서 결국 관제, 재물 손실, 몰락, 떠난다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김건희 씨 사주에 대한 저의 판단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